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메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같이 나눌 험한 길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뒤지다 보니까 역시 단연 이 코로나 지금 사태에 대한 일들입니다. 이야기들이 많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CNN을 잠깐 보니까 요즘 CNN에서 항상 제일 많이 보는 인물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쿠오모 유지사예요. 뉴욕 지사. 그분이 뭐 그냥 거의 화면을 지배하고 있을 정도이던데 우리는 다행히 좀 이제 잦아졌습니다만 미국은 아직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 뭐 큰일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전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는 바람에 선거에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뭐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오늘 자제를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는 끼고 일해야 되는 시간보다 벗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메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서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죠.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치란 도대체 뭐냐? 다른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죠. 저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부분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난한 가치관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표현 안 씁니다만 돈이 최고라든가 아니면 공짜가 좋다든가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공짜면 진짜 양재물이라든 마실 기세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 하물며 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어렵다, 좀 힘들다 그러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치의 가치, 말장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좀 몇 년 됐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이제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맞았을 때 그 시련, 장애 그런 것들이 그 너머에 우리가 그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느냐를 시험하는 그런 기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노력의 크기까지 결정이 되는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 뭐냐면 이 진정한 가치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 많은 경우들이 많은 천민 자본주의 내용이 많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경우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느냐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저는 가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메 사업에 우리가 진정한 이제 가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많은 다른 부분도 있으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돈과 시간의 자유예요. 돈과 시간의 자유. 근데 이 돈과 시간의 자유를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 축에 돈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축에 시간의 축이 있죠. 많은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돈도 시간도 부족한 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삶을 살고 있죠. 직장인이 그렇고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그렇고요. 실제로 그것을 넘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돈과 시간을 같이 가졌을 때 제가 오늘 뭐 사업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돈과 시간을 내가 갖췄을 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잣대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그 그림의 부분은 이제 이런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 또는 멋진 휴가, 또는 내가 몰고 싶은 자동차, 뭐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내 꿈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 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많은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바쁘다, 힘들다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가지려면 그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편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치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저 주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런데 플랫폼 사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기반으로 내 수입원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기반으로. 실제로 우리가 수입원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 수입의 소스는 뭐냐면 바로 자산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자산이 무엇으로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많은 경우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몸이 자산인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죠. 하지만 내 몸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정리해고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자산 자체가 없어지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했을 때 제 자산 가치가 무지 높은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만 해도 그 당시 연봉이 5천만 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 일인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결국은 내 자산을 내 몸 바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내가 빌딩을 통한 임대 수입이나 또는 저런 사업체를 통한 그 페이스북, 구글을 제가 보여놨습니다만 또 그 인세 수입이나 또는 음원 수입 같이 요즘 연예인들 절대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저런 꾸준한 수입들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모습들이 갖춰지는 것이 바로 별도의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입원이 한 곳에서 발생되는 일인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일인가. 여러분들 자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왼쪽의 부분은 뭐냐면 한 곳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 한 곳에서 100을 얻는 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오른쪽의 부분은 뭐냐면 100곳에서 일씩 얻는 일이에요. 100곳에서 일씩. 그러면 일씩 얻는다고 하면 되게 작게 보이죠. 하지만 저 영역이 훨씬 더 안정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부분이 불안한 것은 왜 그렇죠? 내 수입원의 소스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왜? 한 곳에 발생되기 때문에. 가게가 한 곳이고 직장이 한 곳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넓힌다고 직장인들이 안타깝게도 밤에 대리운전도 해보고 별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합니다만 몸만 상하고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정말 저것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고요. 자,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네트워크 환경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 저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뭐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또는 넷플릭스다 다양한 이런 그 인터넷 콘텐츠 회사들이 있는데 저런 회사들이 결국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나누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요즘 뭐냐면 그 카카오톡의 카카오 택시를 제가 자주 불러요. 저걸 불러서 쓰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있는 자리에 오고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냥 목적지 넣으면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소통도 하고요. 저 안에서 뭐 홈쇼핑도 하고요.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를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부분을 이제 나누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사업인데 자, 아메이 사업과 연관성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저러한 이제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저런 페이스북 저런 회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메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는 생필품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필품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경기에 상관없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비재를 저 안에서 나누는 일이 바로 이 아메사의 본질이고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이고요.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축적과 복제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축적 복제 비즈니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반복적인 일과 축적되는 일의 차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저 차이도 우리가 대부분 경우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저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직장생활 어떠세요? 오늘 출근하고 내일 출근하고 1년 후 10년 후 출근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저것이 축적되는 일이라면은 나중에 엄청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동통신 사업. 핸드폰 대리점 같은 경우도 저런 모습인데 거기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아메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생필품을 쓴 사람들이 또 내일 쓰고요. 다음 달에 쓰고요. 계속 쓰고 그것이 네트워크적으로 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고요. 자,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적인 일인가 축적이 되는 일인가 그거를 잘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많은 경우들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복된 일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반복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복제 사업, 사업자 복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듀플리케이션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저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뭐냐면 따라 배우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 배우기. 어떤 의미냐면 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 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봤다는 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해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몇 명한테 이야기하고 말았대요. 그럼 시스템을 아십니까? 시스템을 모른대요. 시스템을 모르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먼저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배운 것을 내가 후원을 할 때 알려주고 이들 역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나처럼 따라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또 이 사업을 전개해서 네트워크 만들어야 할 때 이들 역시도 시스템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스템을 배우고 따라 배우기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복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네트워크 내에서 엄청난 복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사업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공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성별이나 나이나 학번에 이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쉽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다른 주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신자유주의와 인공지능의 공격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신자유주의에 이렇게 이제 문어발로 막 이렇게 모습을 안 좋게 펼쳐놨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뭘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고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고가. 미국은 이미 이렇게 되어졌고요. 우리도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어요. 계약직 직원은 뭐냐면 고등학생 사원을 쓸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진 그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공격으로서 나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흔히 말하는 AI다 이제 4차 산업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은퇴 선언했습니다만 이세돌 여러분들 바둑 뭡니까 바둑 선수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바둑 고수라고 표현하고 근데 이세돌 선수가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이후에 다 졌고요. 그 AI는 더 발전을 해서 다른 어떤 그 바둑 선수들이 도전해도 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저러한 환경 속에서 충분한 방어력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I나 이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more than money의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교훈을 이 사업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떤 진리적인 교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들어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 내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pay the price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비즈니스다.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도대체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정말 진정한 꿈가였을 때, 장애물 너머의 꿈을 갔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요. 그 에너지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사업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서 그 부분을 경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인생이 이제 바뀌었다는 그것은 어떻게 됐냐를 본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뭐냐면 바로 꿈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정말 꿈을 항상 우선순위에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네트워크 구축의 5단계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때도 한가운데에 꿈과 공유하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꿈의 에너지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성공은 남을 도와서 얻어진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창업자 리치 디버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몰라요. 그냥 뒤에 자본주의의 의미만 깨닫고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의미를 알지, 내 진정한 성공이 남을 도와서 얻어진다는 의미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성공은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왜죠? 경쟁에 진 사람, 거기 또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내가 성공하려면 정말 남을 도와야 돼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 안에도 정말 힘들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성실했던 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그 스폰서한테 고마워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렸나 싶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이 지난 60년이 지나온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죠?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검증이 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진행을 하면 이 사업은 결과가 나오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What I really wanted to do was tell a story. Well, once upon a time in Ada, Michigan. It's twilight here in Ada, the winding down of another long and wonderful day. Every day is a gift from God. It's hard to believe we've seen the sun rise and set on more than 18,000 days since we started Amway. Sometimes it seems like it's all gone by in the blink of an eye. Sitting with Helen in the evening, I think back to our first days as Amway. Jay and I and a few others, just a handful of us, people willing to try something different, determined to be our own boss. We had faith in an idea and in ourselves. Our little empire didn't extend any further than we could drive on a tank of gas. We were a few dozen people covering a couple of 100 miles of territory.
But we were bold enough to claim that we stood for nothing less than the American way. And it turned out we made a lot of new friends. People who wanted to change their families' lives with a business of their own and sell their customers products that would make their lives better too. It was fun from the first day. But you know, if your business makes it through enough days, you are bound to have a few dark and stormy nights. You know, the FDA and the FTC, a few other governments, breakaway distributors, we had plenty of battles. You know, Jay and I fought hard alongside many of you to make people understand our business is a legitimate business. And we won. And we were ready to grow, ready to explore new cultures, to meet new friends who shared our vision. Now it was your turn to help us realize that the American way wasn't about one geography or one language. It was about a common way of looking at the world and the potential that God put inside all of us. It was about a community all over the world now. And now, here we are today. I'm going on my 19,000th day at Amway. But somewhere, right now, at a meeting somewhere in the world, someone is having their first day. They're putting in the work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for them, that will qualify them to be part of the celebration of our 75th, even of our 100th anniversary. We've had a beautiful journey, and I am so proud and excited to know that the Amway journey will continue. That's what I'm thinking about at the end of another day. A good day. A good meeting. And so many good friends. But the best part is the sun's coming up tomorrow. Another day. Someone else's first day in our family. Can we ever be given a greater gift than that?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곳입니다만은 대도시의 세련됨과 또 소도시의 소박한 매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지난해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이 미국의 넘버원 여행지로 추천한 곳이기도 하죠. 미시건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 디트로이트와 미시건 호수 사이에 있는 중소도시인 그랜드 래피즈, 그리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작은 도시는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바로 아트 프라이즈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그리는 화가의 파핀의 클래식까지, 또 유명 작가에서 아이들까지 누구나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고 만듭니다. 조용한 도시 그랜드 래피즈는 예술과 흥이 넘쳐나는 것으로 변신합니다. 이 아트 프라이즈는 참 독특한 행사입니다.
유명한 작가를 초청하는 전시회가 아니고요. 누구나 지원해서 통과하면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So this event brings about 500,000 of visitors. What gallery can bring within 3 weeks 500,000 visitors? It's not like a juried show. Public is the jury. And it's phenomenal. Public has to choose what they like, what really connects with them. 실제로 세계 최대 미술 경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시민들이 직접 우승자를 뽑는 일종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라고 할까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5억 원의 상금까지 지원하는 이들은 누굴까? 운영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Rick DeVos. Very nice to meet you. Very beautiful piece where the very simple concept, very simple shapes transform a space into a very reflective place.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운영자의 정체도 흥미롭습니다. Rick. R-I-C-K. Right, and DeVos? DeVos. Ah, that's why you look so familiar to me. I know your father and grandfather. Okay, yes, absolutely. They are very famous.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억만장자. 그 사람의 손자였군요. 7 years ago, it was about 2009, and had the idea of having a big community art party to put a big prize out there and put as few rules around it as possible and let people be very creative in trying to go after the prize. About $15 million that we've invested in startups. 부자들에게 그림은 주로 소장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된 걸까요? And my father, my grandfather were very involved in efforts to build physical buildings, physical infrastructure. Came up with some new software to run in it. 시민들이 만들어낸 초대형 예술 경연 대회, 아트 프라이즈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힘, 그 뒤엔 억만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래피즈 곳곳에는 특정인의 이름과 성이 새겨진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랜드 래피즈의 억만장자들, 그들은 왜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아낌없이 기부를 하는 걸까요? 그랜드 래피즈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기업의 오너인 억만장자들을 만나봤습니다. Yes, I'm Steve. And I'm Doug DeVos. 미국 부자 랭킹 11위까지 올랐던 억만장자들입니다. Have you enjoyed Art Prize? Just to drive or go around Grand Rapids? So many artworks, and he's very smart and creative guy. And Yeah. 그는 조카에게 아트 프라이즈에 쓸 170억 원을 지원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I remember when he first talked to us about Art Prize, I didn't get it. I'm like, you're going to have art and people are. I'm like, okay, because I don't think that way. And then when I went down and saw it the first time, I'm like, wow, now I get it. You know. Does it make you nervous around your eyes? 글로벌 기업의 CEO들, 언론에도 등장하는 슈퍼리치. 하지만 편안한 복장에 처음 보는 스태프들 앞에서도 격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Hi, how you doing, Steve? Good, yourself? I'm doing all right, thanks. No complaints? I did khakis, you did jeans. I heard This is very unusual. I'm the one usually in jeans. This one? This is me. This is my father, Jay. Right. Yeah, and that's my dad, Rich. 두 사람은 대를 이어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Yeah, they're always looking over our shoulder and making sure we're doing the right things here, right, Steve? Absolutely. I wonder what you think when you see the buildings every day, every moment. What do you feel? It wasn't so much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put his name on an arena. It was more that it was a place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hat it was a place that all of the community could come to and enjoy. Yeah, exactly. Because
buildings are just buildings until people get there, then they become something you use. 과거 그랜드 래피즈는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났죠. 그러나 80년대 들어 이 지역 출신 기업가들이 슬럼가에 공연장을 세우고 호텔을 세워 올리면서 도시는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들은 좀 더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부란 결코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When we do that, it's more than just writing a check. Right? There's a big volunteer element that's involved. We want to make decisions and think about it strategically because giving, sharing, requires some thought to do it well also. And so I think that's another principle that we've put in beyond just the idea to really think through and say, how can we give in a way that's really beneficial to the community in ways where we can add more than just a financial support. 그랜드 래피즈에는 미국 최고의 시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30층이 넘는 이 건물은 아동 전문 병원입니다. 외벽엔 디보스 가문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993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아동 전문 병원을 목표로 세워진 이곳은 10년 사이에 첨단 치료 시설을 갖춘 최고의 서비스로 미국 전역에서 환자들이 오는 곳이 됐습니다. Hospital like this, Helen DeVos Children's Hospital, right? It's a point of community pride that we have a facility like this here in Grand Rapids. We don't have to go to Detroit. We don't have to go to Chicago. We have it here in Grand Rapids, which is phenomenal. 이 학교 역시 미시건주의 명물입니다. 학교 곳곳에 달린 비행기 모형이 말해주듯 이곳은 비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5년 전에 억만장자가 제안하고 설립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비행기 조종기술 교과 과정에 넣은 것도 흥미롭지만 이런 학교를 만들 생각을 한 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이 기업 창업주들은 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지역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꿈의 학교인 셈입니다. I flew probably my first airplane with the school. It was a Cessna 172 when I was 16, and me actually having control of that aircraft already at that young age, I think it was a great experience that I probably would have never got in another school. 기업과 사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분명한 건 사회가 잘못되면 기업의 운명도 결코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랜드 래피즈의 억만장자들, 그들은 이렇게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며 도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between a company and a community, there's a role that we play. We're part of the business community. We're a business in the community. We're not the government. We're not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We connect to all of them, but we have a role to play, and we don't try to do more than we can do. And we try to build 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with all the others in the community that also have a role. And so, this isn't our community. It's ours from a sense that we're part of it. We believe it's our home, so we claim it just like everybody else does.